부등식 뭐 별거는 아니고요. 자, 부등식이라면 뭐냐면 등식이 뭐예요, 얘들아? 등호가 있는 식이야. 그럼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맞지? 그럼 부등호가 뭐다? 이런 거 있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표시되어 있는 게 부등호죠, 맞지? 이 부등호 기호는 언제 배운 거다?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자, 이 부등호가 있는 식을 부등호라고, 부등식이라는 데 있어. 자, 그럼 얘들아, 4 더하기 7은 6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부등식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다고 이게? 아니요. 틀렸어? 맞지 부등식이 않아요? 맞죠. 틀렸을 뻔 맞죠. 맞죠. 틀렸을 뿐. 부등호가 있으니까 부등식은 맞다라는 거예요. 부등호가 있는 식을 뭐라고 부른다? 부등식. 그러니까 부등호만 있으면 다 부등식이야. 다만 이게 틀렸죠. 거짓. 맞지? 거짓인 부등식일 뿐인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영어 할 때. 자, 이거 등식 맞죠? 예. 자,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등식은 맞아요. 다만 틀린 등식일 뿐인 거지.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배우는데 여기 앞에 뭐가 붙는다?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붙어요. 자, 무슨 말일까? 부등식인데 문자가 끼어있고 그 문자의 차수가 몇 차가 되는? 1차. 자, 그럼 얘들아 1차식이 어떤 식을 1차식이라고 불러요? 1차식. 문자의 차수가 예를 들어 4x 플러스 1 맞죠? 그 다음에 뭐 5a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1차식이라고 부르죠. 문자에 대한 1차식. 방정식과 부등식은 보통 뭘로 쓴다? 미지수 x를 가지고 써야 맞죠? 그러면 1차 부등식은 어떻게? 1차식을 부등호로 가지고 있는 식을 쓰면 이게 뭐가 되겠다? 1차 부등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1차식은 몇 x 더하기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1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풀어야 되겠다? 1차 부등식을 풀 거예요, 맞죠? 근데 기억을 해야 될게요, 여러분. 중학교 때도 그렇지만 뭐 고등학교 때도 부등식 나와. 2차 부등식, 뭐 3차 부등식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자, 근데 부등식을 풀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방정식 풀이랑 똑같아요. 방정식 풀이와 같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을 푸는 거는 뭐랑 똑같이 풀겠다?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같아요. 그럼 1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1차 방정식과 똑같이 풀 건데, 그럼 만약에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다만 등호랑 부등호의 차이기 때문에 답이 등호로 나오냐? 답이 뭘로 나오냐? 부등호로 나오냐? 그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방정식이 답이 x는 4 이런 식으로 나온다 치면 부등식의 답은 어떻게? x는 4보다 크다,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적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나중에 풀이할 때 보면 알겠지만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풀이 방법이 똑같으니까 여기는 별로 어려운 거는 없어요. 다만 부등호는 크기가 크다 작다를 표시하는 대소관계이기 때문에 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가 큰지 작은지. 그쵸? 그래서 저 방향을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부등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은 뭐라고 얘들아? 부등호가 있는 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떠한 식이 또는 숫자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에 기호가 뭐가 들어가 있겠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게 뭐다? 부등식이 될 거고, 당연히 왼쪽에 있는 식이나 숫자들을 우리가 좌변, 오른쪽에 있는 식이나 숫자를 우변이라고 부를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풀 때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부등식 풀이 할 때는 우리 방정식 풀 때 좌변, 우변에 있던 걸 어떻게 했어요? 싹 다 이항시켜가지고 x만 남기고 상수만 남기고 방정식 풀었던 것처럼 부등식도 어떻게 똑같이 이항을 시킬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다만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중요하다고 부등식에서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다, 작다. 이해되겠죠?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래서 부등식이 이렇게 좌변, 우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좌변, 우변 합쳐서 양변이라고 하는데 이 양변에 이제 뭐를 쓸 거다? 방정식 풀 때는 등식의 성질을 사용했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뭘 쓰겠다? 부등식의 성질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 성질 조금 이따 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호로 나타내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기준을 a로 잡으면 a는 x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 벌어진 쪽이 큰 거죠, 맞지? 자, 이걸 같은 말로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죠, 맞지? 자, 요거 x는 a보다 크다를 한자어로 쓰면 뭐다? x는 그렇지 a 초가 있다. 이 말을 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a는 그러면 x 미만이다 라는 말을 쓸 겁니다. 이 용어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호가 나타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다?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a를 기준으로 말하면 a는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되겠습니까? 자, 똑같이 한자어 있어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x는 a 그렇지 이상이다 라는 말을 쓰고요. 작거나 같다는 그러면 a는 x 이하이다 이런 말을 쓸 겁니다.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요거 말고 용어를 하나 더 쓰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반대말로 말하는 거. 자, 크거나 같다. 요거 반대로 얘기하면 뭐일까? 반대로 얘기하면 크거나 같다의 반대말은 뭐다? 작다잖아, 맞죠? 맞지? 이거의 반대말은 작다죠, 맞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x는 a보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 클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작지 않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되겠죠? 자, 그럼 a는 x보다 작거나 같다. a는 x 이하이다 같은 말. 그럼 a는 x. 자, 반대말로 작거나 같다 반대말은 크다잖아, 맞죠? 맞지? 작거나 같다의 반대말은 크다죠, 맞지?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하기 쉽다. a는 x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많이 작지 않다. 이상이다, 이하이다. 이런 한자어인데 이하이다 이 말일 때 이런 말도 가끔씩 나와요. 이내이다. 이거는 이제 활용할 때 등장을 할 거예요. 이내이다 이런 말이. 뭐 몇 시간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이럴 때 이하를 말하는 거거든요. 되겠습니까?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거 x는 a보다 크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수직선 상에서 어디인가 a라는 점이 있으면 x라는 게 이 a보다 큰 애들이죠. 맞지? 그러면 수직선에서 숫자들이 큰 게 어디 쪽에 있다? 그 숫자보다 오른쪽. 그래서 그림으로 어떻게 이렇게 동그라미 A 표시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써주면 이게 x가 a보다 크다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크거나 같다를 붙였어요. 반대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는 말 붙였어. 그러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큰 쪽이면 똑같이 되는 거 맞는데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구분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동그라미에다가 색칠을 해요. 색칠이 되는 게 이제 A를 포함하는 거, 색칠이 안 되는 게 포함이 안 되는 거.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a보다 작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x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리면 되고, 작거나 같다 하면은 이렇게 색칠하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나, 도윤아? 네. 도윤이 이게 잘 되고 있지? 사실 여기 니만 몰라요. 다른 애들 다 알아. 오케이? 니만 이게 잘하는데 난 지금 다 알거든? 자, 수환이가 오면 수환이 오면 이렇게 모르는 애들이 다 빠졌잖아 지금. 수환이도 모르고 지우도 모르고. 도윤이도 배웠지? 예? 도윤이도 이거 배웠지? 아, 현성이도 이거 배웠지? 네. 도윤이 내가 안 배워봤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기호로 나타내는 거 그리고 말로 적혀있는 것들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맞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를 부등식을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 자, 봅시다. 자, 조용히 해. 자, 부등식의 풀이. 자, 부등식을 풀이를 할 건데, 자, 부등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한다라는 말인데요, 맞지? 그럼 방정식에서 풀이를 하라. 해나 근을 찾아라.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라. 이런 거였잖아, 맞죠? 그럼 봐봐. 4x-8은 0이다 라는 1차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풀어요?
4x는 8 이항시키고 4로 나눠서 x는 얼마? 2 이렇게 구하면 이게 1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그럼 1차 부등식을 풀어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냐면 4x-8이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은 푸는 방법은 똑같다고요. 어떻게? 4x가 8보다 크다 이렇게. 그리고 4로 나눠주면 어떻게?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해를 구하면 돼. 똑같죠? 푸는 방법이. 맞니? 맞나 놀나? 네. 응. 자, 다만 차이점은 뭐다? 여기는 등호고 여기는 부등호라서 이건 해가 몇 개예요? 한 개. 근데 여기 있는 해가 여러 개.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죠. 맞지? 얘들아 그럼 봐봐.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이걸 만족하는 x는 몇 개일까 도윤아?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될 수가 없어요. 어? 될 수. 아니. 어? 3? 어? 몇 개? 아니 몇 개냐고. 한 개. 한 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죠. 아니 뭐. 변성이한테 낚인 거예요. 뭐. 자,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아요. 물론 x가 정수다 하면 뭐 있어요? 3 한 개가 있는 게 맞죠. 근데 정수다 이런 말 안 하면 봐봐. 2.1이랑 2.12 사이에 몇 개 있겠어? 이것도 당연히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아요. 원래 수랑 수 사이에는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죠. 왜? 2.1039 이런 것도 있을 거고 2.1 뭐 0117 막 이런 숫자를 치면은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게 맞죠. 맞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등식을 풀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뭘 구한다? 이 부등식이 뭐가 되도록, 참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맞죠? 즉, x가 2보다 큰 숫자를 여기다 넣어보면 항상 어떻게 0보다 크다가 성립을 하겠다 이 말인 거야. 맞죠? 네. 맞아요? 자, 그래서 부등식을 풀이하는 성질이 필요한 내용은 일단 둘째 치고 58쪽 한번 보세요. 자, 58쪽에, 자, 부등식인 건 동그라미 아닌 걸 X처럼 했어. 제일 위에 거, X, 중간에 거, 동그라미, 422번은 X, 맞죠? 부등호가 있나 없나? 그것만 보면 돼요. 자, 423번은 뭐 하면 돼? 식을 만들어 보라 했어요. X의 3배에 4를 더한 수는, 그럼 3X 더하기 4는 16보다 크다. 어떻게 쓰면 되겠다? 3X 플러스 4는 16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되겠니? 자, 한 개 2,000원의 물건 X개의 값과 배송료 2,500원의 합은 13,000원 미만이다. 자, 2,000원짜리 X개 사면 얼마? 2,000원. 그렇지. 근데 거기에 배송료가 얼마가 있다? 2,500원. 2,500원을 더하면 이 가격이 13,000원 미만이다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1차 방정식을 활용했으면 같다라고 했을 텐데 맞죠? 이건 부등식이죠. 맞지? 뭐라고? 이거 미만이라 했으니까 이것보다 작다. 여기 13,000이 크다. 이렇게 부등식을 써야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러면 425번 x가 마이너스 1일 때 참인 부등식을 구하라 했어요. 자, 아까도 말을 했지만 부등식에는 무수히 많아요. 맞죠? 자, 그 중에서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라 이 말이야. 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참이 되는지 보라 이 말이죠. 맞지? 기억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좌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죠. 많이 도윤아? 네. 기억 맞아요? 틀려요? 기억이요. 틀렸어요. 니은은 맞아 틀려? 저한테 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맞아요. 맞죠? 좌변이 4니까 4는 3보다 크다 되죠? 디귿은 도윤아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맞지? 좌변 6이라서 5보다 작거나 같다 안 되죠. 리을은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얼마니까? 0이니까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돼야 안 돼? 됩니다. 작거나 같다니까 0은 되죠. 맞지? 자, 그리고 426번, 427, 428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x 값 다 찾아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 중에서 되는 것만 적어라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를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부등식의 성질. 자, 봅시다, 얘들아. 부등식의 성질이 뭐냐면요. 등식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올 거예요. 자, 등식의 성질이 뭐였어요, 얘들아? A랑 B가 같을 때 양변에 좌변과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어떻다? 같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었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항시키면서 방정식을 풀었단 말이야. 맞죠? 자, 다만 중요한 거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었어. 뭐다? 등식의 성질에서 중요한 거 요거. 나눌 때는 나누는 값이 0이 아니다. 이걸 꼭 붙였어야 됩니다. 맞죠? 맞지? 자,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도 똑같아요. 자, A랑 B 중에서 자, 누가 크다 해볼까? B라고 해볼게요. 자, A랑 B 중에서 B가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부등식의 성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A랑 B에 똑같이 C를 더하면 그래도 오른쪽이 클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 봐봐. 2랑 4 중에 누가 커? 4가 커요. 그럼 여기다 똑같이 3씩 더한다고 쳐봐. 그래도 오른쪽이 크겠죠. 당연한 말이잖아. 맞죠? 자, 두 번째. A랑 B 중에서 자, B가 큰데 똑같이 C를 빼도 어떻다? 당연히 오른쪽이 클 거야. 맞죠? 2랑 4 중에 4가 큰데 여기다가 똑같이 3을 뺀다 쳐.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그래도 오른쪽이 큽니다. 맞아요? 됐지? 자, 그럼 세 번째. 자, 도윤아 그러면 A랑 B에다가 C를 곱하면 그래도 C가 오른쪽이 크다. 맞죠? 네. 맞을까? 엄청. 맞을까? 아니, 맞을까? 아니 이거 맞지 않아요? 맞아 볼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수 어디다 먹었니? 제가 안 배웠으니까 왜 그래? 도윤아 안 배웠어. 자, 봐봐. 도윤아 왜 안 되냐면 3이랑 5 중에 누가 커요? 5가 크죠? 네. 그럼 봐봐. 2를 곱해봐봐. 그러면 얼마예요? 6이랑 10이죠? 네. 그래도 엄청 큰 거 맞아요. 근데 봐봐. 마이너스 2를 곱했어. 그럼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 여기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0. 누가 큰데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6이요. 그렇지. 얘가 커요. 맞지? 자, 곱한 숫자가 뭐가 되니까? 곱한 숫자가 부호가 뭐가 되니까? 곱한 숫자가 부호가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었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제일 큰 차이점이죠. 그럼 저렇게 되면은 이거가 아닌지 몰라요. 이거? 맞아요. 몰라요. 이거는 크다 작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C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어떻게? 그대로가 맞아요. 맞지? 근데 C가 만약에 0보다 작은 숫자랄까 치자. 그러면 A랑 B에 C를 똑같이 곱했을 때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갈 거라는 거죠. 곱할 때는 두 개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럼 곱하기 성질이었으면 뭐랑 똑같겠다? 이게 나누기의 성질이랑 똑같겠죠? 맞지? 네. 자, A랑 B 중에서 B가 크다 칩시다. 그러면 똑같이 C로 나누어도 오른쪽이 크다 할 수 있다? 안 된다고요. 맞죠?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C가 0보다 커야지 어떻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예요. 맞죠? 그런데 A랑 B 중에서 자, B가 큰데 C로 나누었을 때 만약에 C가 0보다 작은 숫자였어요. 맞지? 음수였다 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예를 들어 4랑 6 중에 누가 크다고요? 6이 커요. 근데 둘 다 마이너스 2로 나눠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누군데 얘가? 얼만데? 얘는? 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누가 크다? 마이너스 2가 커요. 그쵸? 부등 방향이 바뀝니다. 이해되겠죠? 맞지? 그래서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이항시키고 막 풀고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하면 똑같은데 다만 양변에 어떤 숫자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반대로 바뀐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인 거지. 되겠어요? 도현이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429번 한번 보세요. 자, A랑, 자, 위에 보니까 A랑 B 중에 누가 크다? B가 커요. 자, 그럼 429번 둘 다 2를 더했어요. 그러면 부도 방향이 같아요. 오른쪽 그대로 B 쪽이 큽니다. 맞죠? 자, 430번은 빼기 마이너스 8. 이거도 같아요. 이것도 같죠. 맞지? 더하기 빼기는 뭐 1억을 더하든 마이너스 37,000을 빼든 뭐든 부동 방향은 안 바뀌어요. 맞죠? 근데 431번 A랑 B의 곱하기 얼마씩했어? 마이너스 올렸을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왼쪽이 커질 거예요. 431번은 맞습니까?
자, 432번은요, 나누기 7 했죠? 나누기 7 했으면, 그대로입니다. 부동항이 안 바뀔 거야, 그쵸? 자, 433번도, 자,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죠? 맞니? 자, 433번, 어떻게 돼요? 부동 방향이 같아요. 둘 다 40 뺐으니까 빼는 거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맞지? 자, 434번은요. 뭘말을 곱한 거야? AB에다가 3분의 1을 곱했죠. 그럼 3분의 1은 양수니까 부동 방향이 그대로 갈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런데 435번 나누기 마이너스 60인데 무슨 말? 부동 방향을 반대로. 그럼 답이 뭐가 되겠다? 여기가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436번 거꾸로. 자, A 더하기 5랑 B 더하기 5 중에서 왼쪽이 커요. A랑 B 중에 누가 크다? A가 커요. 맞죠? 437번 어디가 크다? B가 커요. 438번 어디가 크다? B가 크거나 같을 거야. 그쵸? 근데 439번은요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부동 방향 바뀌었을 거예요. 그쵸? 이해되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자, 이거 하는 거는 이제 x의 범위를 변형하는 내용인데, 자, 어떻게 변형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 자, x가 예를 들어 a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거 아니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뭐의 범위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mx 플러스 n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x의 범위를 가지고 x의 숫자를 뭘 곱하고 더했을 때 그 숫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별건 없어요. 똑같이 하면 돼요. 첫 번째, x 앞에 뭘 곱한다. m이라는 숫자를 곱해 문제 적혀있는 대로. 맞지? 자, 그러면 곱했을 때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뀔까 안 바뀔까 부등호 방향이?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 상태로는. 왜?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n이 양수면 어떻게? 그대로. n이 음수면 바꾸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여기에다가 또 뭐를 더한다? n을 더해요. 그러면 여기 a에다 어떻게?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 n식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여기도 a에도 똑같이 m을 곱한 숫자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네. 맞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m이 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려워 보이는데 자, 440번 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3x-1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 별거 아니라고요. 이거를 x를 뭘로 바꾸라고요? 3x-로 바꿔라 이 말이야. 맞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여기에? 곱하기 뭐 할까 도윤아? 여기에다가 이걸 바꿀 거야. 이 뭐라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3x-1의 범위를 구할 거야.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 모르겠어요. 이거를 3x-1의 범위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x 앞에 숫자를 먼저 어떻게 하라고? 곱하라고요. 자, 뭘 곱해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1. 3x-1의 범위를 구하라니까? 3이요. 그럼 3을 곱해요. 그럼 뭐예요? 3x. 3x가 뭐보다? 3을 곱했다며. 네. 그러면 여기 3 곱하면 여기도 3 곱해야지 뭐해. 아니 양변에 3을 곱했다니까? 그럼 여기 3x 됐잖아. 네.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되는데? 3. 그래 뭐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맞지? 부등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3이라니까 양수라니까 안 바뀌어요. 맞지? 오케이? 이해도 맞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3x 뭐 해야 돼? 빼기 1 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돼? 그냥 1을 빼요. 맞죠? 여기다 1 빼고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1을 뺍니다. 그럼 좌변이 뭐가 되고? 3x-1. 그럼 우변은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죠. 부등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1을 뺐으니까 안 바뀌어요. 뺀 건 안 바뀝니다. 이렇게가 3x-1의 범위다 이 말인 거지. 맞아요. 됐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3x-1의 범위는 어떻게 했다? x에다가 3을 곱하고 어떻게 1을 뺐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되겠니? 됐죠? 자, 이거를 조금 어렵게 써볼까 얘들아 그러면. 자, 봅시다. x가 2보다 작을 때 5-3x의 범위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x가 2보다 작아요. 뭐의 범위를 찾아라? 5 빼기 3x의 범위를 찾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가영아? x가 2보다 작을 때 5 빼기 3x의 범위를 찾을 거예요. x의 범위가 2보다 작죠? x가 2보다 작다가 범위야, x의 범위가. 저걸 보고 5 빼기 3x의 범위를 찾을 거야. 뭐부터 해야 돼? 곱하기 x 앞에 숫자를 보라니까. x 앞에 숫자가 뭔데요? 마이너스 3을 먼저 곱해라고요. 되겠어? 맞니? 그 양변에 뭘 곱하라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요. 맞니? 도윤아, 그럼 좌변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3 우변은? 마이너스 2 그리고 구도 방향이? 가지 아니 달라 달라져야 되고 반대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맞죠? 자, 근데 여기다가 뭘 해야 돼요? 5 빼기 3x니까 여기다가 뭘 하라? 더하기 5를 하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 해야 돼? 더하기 5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5 빼기 3x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구도 방향? 크다. 그대로 갑니다. 맞죠? 더하고 빼고는 안 바뀌니까. 이걸 x가 2보다 작다 해가지고 5 빼기 3x의 범위를 찾으니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맞지? 이거를 한 번 이해 못 하잖아. 중학교 2학년이 돼도 이해를 못 해요, 애들이. 아니죠, 그 정도? 도전히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60페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다? 본격적으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성질이 사실 뭐 별거 있는 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방정식처럼 뭐 한다? 계산할 때 뭐 해요? 이항시켜서 계산을 하죠? 맞지? 다만 뭘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들아? 부등식에서는 신경 쓸 거? 방향을 신경 써줘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맞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441번. 자, 예를 들어 2x 플러스 6은 x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방정식 나왔다 치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x 이항시키면 몇 x? x고요. 6 이항시키면 이렇게 돼요. 맞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방정식 풀이야. 그럼 부등식이면 뭐 돼요? 똑같다고요, 답이. 맞죠? 부등호만 신경 쓰면 된다 이 말이야. 맞지? 이해되겠어? 됐니 얘들아? 자, 그리고 뭐 7 가로에서 x-4가 5x보다 크다. 이런 문제가 있다 치자. 자, 가로가 껴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분배. 가로 풀어야 되죠.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8이 5x보다 크다. 되겠죠? 그럼 방정식 풀듯이 해. 똑같이 넘기면 2x. 그리고 마이너스 28 넘어가면 28 플러스 28. 맞죠? 그 다음에 양변은 뭘로 나눈다? 2로 나누면 x는 뭐보다? 4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자, 하나만 더 볼까? 자, 1-4에 x 플러스 2가 3x보다 작다. 이걸 풀어라 했어요. 자, 방정식과 똑같이 풀어요. 자, 어떻게? 1 빼기 8이 3x 됐죠? 자, 그럼 정리합시다. 3x 여기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x니까 맞죠? 여기 1 빼기 8이 얼만데? 마이너스 7 이항시키면 7 이렇게 되고 이항시킬 때 부등 바뀌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자, 이제 나온 거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7로 나누면 방정식이 있으면 답이 뭐다?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로 나눴으니까 맞죠? 맞니 도윤아? 네 자, 그럼 내 답이 여기서 뭐가? 부등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맞죠? 왜? 그렇지. 마이너스 7로 나눴으니까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 방향 바꿔서 이렇게 답을 쓰는 거다 이 말이야. 맞죠?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풀이 방법이 어떻다고요?
완전히 똑같아요. 절대 까먹지 마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2차 부등식 풀 때도 쉬운 방법이 나오거든요. 방정식이랑 부등식 결국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마지막에 뭐 부등호만 방향만 신경 쓰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소수 분수 나온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는 방법은 그냥 완전히 똑같습니다. 방향만 계속 쌤은 계속 얘기하죠. 뭐가 중요하다? 방향. 양변에 음수로 나눌 때 또는 음수를 곱할 때 부동 방향을 반대로 적어야 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저 앞에 뒤에 하고 뒤에 7이 마이너스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에 여기고 마이너스 14면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럼 마이너스 7로 나누면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4 나누기 마이너스 7은 2잖아 맞죠? 맞지?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나눴는데요?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부동하면 반대로 적어라. 이게 다지. 오케이? 네. 어. 7 마이너스 7x 그냥 7x 그냥 7x면은 어떻게? 여기 마이너스 14 나누기 7하면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죠? 근데 7로 나눴잖아. 양수야, 양수야. 그럼 부동하냐? 안 바뀌어야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60쪽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441번 1차 부등식인 거 동그라미 아닌 건 X. 자, 도윤아 441번 1차 부등식 맞아요? 잠시만요. 1차 부등식 맞습니까? 네. 자, 동그라미 442번 1차 부등식 맞아요, 아니에요? 저요? 잠시만요. 이거 자꾸 잠시만요. 이거 아니. 아니죠. X 이하시키면 X 없어집니다. 맞죠? 자, 443번은요. 1차 부등식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2차 부등식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직 풀 줄 몰라요. 2학년 돼야지, 아이고. 고등학교 돼야지 풀 수 있어요. 2차 부등식은. 자, 444번 그림 어떻게 그린다고요? 자, 444번 뭐라고 그려져 있어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색칠됐으니까. 445번은요. X가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많이 도윤이 이해됐어? 네. 그림 보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 알아서 풀면 되는 계산 문제고요. 자, 오늘 어디까지 하지? 조금만? 네. 싫어. 왜요? 너네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많이 해주면 좋아하겠다. 맞지? 뭐요? 자, 우선 69쪽까지 풀어볼게요. 네.